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네. 대한이 소원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이맘때쯤 꼭 나오는 속담인데 그만큼 소환 추위가 맵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절기상 이때가 가장 추운 편이라고 해요. 네, 작은 추위라고는 하지만 이때가 실제로는 가장 춥다는 네. 얘기인데 자, 소환과 관련해서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이게 맹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떤 역경도 한번 이겨내보자 이런 뜻인데 네. 또 비슷한 느낌으로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겠죠. 그러게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청양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5세와 35세 청년들에게 1년에 6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주의 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0여 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외부인 접촉 없이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해왔으며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에 대해 권리 침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충남도가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나 충남 10대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는 혹시 지역 중에 청년이라면 누구나 1년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역이 있으면 거기로 이렇게 터전을 옮겨서 거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지원금이 없는 곳보다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지원금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 게 일자리도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고요. 주거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할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기는 한데요. 네. 자, 청양군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올해부터 청년 수당을 지급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지원금으로 청년들을 과연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양군 인구는 약 3만 1,000명. 충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데 청년 인구는 5,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청양을 떠난 인구 2,400여 명 중 약 1,600명이 청년인 상황. 청양군은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임대주택의 80%를 청년에게 공급하는 등 젊은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2021년에는 청년 정책의 어떤 기본 틀을 마련했다면 금년에는 분야별로 이런 실천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 수당을 주겠다는 것. 지역 청년 450명에게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 2억 7천만 원은 전액 군비로 사용합니다. 청양군 청년수당은 작년에 지원 조례 제정 과정이라든지 2022년도 본예산 확보 과정에서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청양군에서는 큰 재정 부담 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금년부터 청년수당을 지역 청년들은 청년수당 지급을 반기면서도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한테 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거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해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취업 지원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게 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역 정치권도 이 정책이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청양군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 조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청년의 그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그 모든 그 환경 부분이 청년들이 청양에 괜찮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청년 수당 단독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청년 인구 유출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청양군. 올해 세운 대책들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공주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교인 등 4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천안의 대학병원을 찾은 시설 거주자 1명이 먼저 확진된 뒤에 시설 관련자 3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격리했습니다. 충남에서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39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천안에서 가장 많은 44명이 확진됐고 공주에서 3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아산에서 21명, 부여에서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산과 홍성에서는 5명이 확진됐고 당진 4명, 태안 3명이 감염됐습니다. 보령과 논산 각 2명, 계룡, 서천, 예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안 대학병원 관련해서 2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86명이 됐습니다.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세 이상 성인의 93.9%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1,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성인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 전체 인구는 37% 정도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이른바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권리 침해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상당수 나라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심지어는 복권을 주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기업들의 충남도 내 투자 금액이 5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충남도 소명수 투자 입지과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장 소명수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내 유치 기업의 지난해 투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내 유치 기업 중 지난 한 해 동안 공장을 준공 가동한 기업이 총 755개였고요. 투자 금액은 총 5조 5,5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3조 7,363억 원에 비해 48.8%가 늘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3조 2,247억 원에 달해 72.9% 증가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을 살펴보면요, 15,959명으로 2020년 13,448명보다 2,806명이 증가했고, 투자 부지 면적은 총 514만 159 평방미터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도 도내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타시도 대비 높은 입지 경쟁력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기업들이 높이 평가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으며,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군수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를 기업 유치에 두고 기업 모시기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유치 노력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예, 자, 올해에도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일 텐데요. 자, 도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내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내 경제 성장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권역별 특화산업, 대기업 및 협력업체 동반 유치, 기업 맞춤형 토지 적기 제공, 국내 복귀 기업 유치 확대, 보조금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 호텔과 대규모 물류센터 등으로 유치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며 실행력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소명수 투자입지 과장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기사입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일대에 추진 중인 예당 2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거리 위로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예당 이산단 반대투쟁위원회와 예산군 농민회,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등은 5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당 이산단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투쟁위에 따르면 예당 이산단 조성을 위한 도 심의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진행됐지만 가불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관리감독 소홀과 벤젠 검출, 각종 폭발과 유출 사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3차 심의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상황입니다. 투쟁위는 이번엔 부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선 겁니다. 투쟁위는 2번에 걸쳐 진행된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건 예당 이산단 조성 사업이 수차례 보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는 예당 이산단 조성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속히 불승인을 결단해야 한다며 기존 산단 운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도 예당 1산단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된 사실을 거론한 뒤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예당 2산단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양 지사는 충남 10대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대선 공약 반영과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핵심 과제에는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당진 수소 특화단지 조성,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호랑이는 대한민국의 그 토속적인 아주 영특하고 기운찬 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그런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바로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는 시기인데 모두가 활발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됐는데 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고 코로나도 좀 극복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진시가 출생 아동에게 양육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동으로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한 명당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지급되며 유흥업소와 레저업종 등 기타 업종과 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